안녕하십니까. 관리본 3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배우고 세계의 곳곳으로 떠나는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4단원의 마지막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단원의 마지막 내용 한번 다 같이 이름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4-3의 단원의 이름은 문화의 공존과 갈등. 네, 좋습니다. 우리가 4단원에서 계속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문화가 다른 지역들이 서로 다른 문화가 같이 있는 지역들이 공존하는 경우,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서 공존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어느 나라의 사진 화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의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인도 화폐는 아무래도 다들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인도의 화폐를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 화폐만의 특징은 무엇이다? 라고 여기에 지금 써여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인도의 화폐는 다양한 언어가 적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의 언어는 공용어인 힌디어와 영어 말고도 여러 나라의 말이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폐는 어땠나요? 혹시 자기가 우리나라의 지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말고는 다른 말은 사실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의 화폐는 다양한 언어가 적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경민이가 손 들어줬는데요. 네, 이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언어를 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안에는 여러 민족들, 그리고 그 민족들이 각각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근데 국가에서 이를 같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화폐에다가 모든 언어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언어를 쓰는 화폐를 만들었을 때 이 장점이 무엇일까요? 네, 문제가 선들어준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얼마인지에 대해서 막 언어에 대해 헷갈리거나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인도 안에는 여러의 민족과 여러 언어가 공존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 안에 여러 문자를 기록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또 다른 공존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럼 갈등의 사례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문화 공존에 관련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일단 여러분이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두 개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화면부터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 볼게요. 네, 자료 2는 어떤 나라의 사례라고 나라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 자료 3에는 어떤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죠? 네, 스위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대표적으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료 2와 자료 3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짝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어떤 걸 이야기를 할 거냐? 첫 번째, 짝 토의를 진행할 건데요. 토의 내용 첫 번째는 일단 자료 안에서 자료 내에 다양한 문화는 무엇인지를 일단 조사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문화가 싱가포르와 스위스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국가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토의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읽어보시고 필요한 내용은 태블릿 PC를 검색함으로써 한번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 시간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시작! 네, 승민이는 지금 왜 멈춰있을까요? 내용을 지금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우선 지금 우리가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 승민이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서정이가 앉아있으니까 서정이한테 한번 질문도 해보고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확인해보면서 진행하면 충분히 승민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승민이가 활동에 참여를 안 하면 서정이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머리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자료 2번에 있는 사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료 2에서 현재 어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서로 싱가포르 안에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한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공존의 방안을 찾았을까요? 공존의 방안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서로 이제 인종에 대한 이 평등을 명시해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종교 간에 동일한 휴일을 제공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죠? 그렇죠. 공존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스위스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위스에는 또 어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는 4개의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공존의 방법을 찾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헌법을 통해서 공용어를 4개 다 사용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다, 그리고 개인의 의무이다. 이 언어 선택의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사례를 정리해 봤을 때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경민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경민이는 지금 나라에서 이 공존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헌법을 둘 다 제정을 했죠.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평등할 수 있게끔.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네, 진리가 손들어 줬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리는 국민들의 평등하고자 하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공존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언어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국민들끼리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평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존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으니 그 다음은 문화가 갈등하는 지역에 대해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걸 해결하는 활동을 한번 진행해보자. 그래서 문화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를 할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문화 공존하는 지역이
있듯이 문화가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볼 건데 주제는 선생님이 한 가지 사례를 주도록 할 거예요.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보는 토익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두먼 4명씩 이렇게 앉아주고 있는데요. 모두먼들끼리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런데 토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우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확인해 볼 거고요. 거기에다가 가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가치 문제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느 한 명의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 두 개의 가치를 누가 어떤 입장을 우리가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사실 문제와 달리 가치 문제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그르다를 이제 나눌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가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치 문제를 설정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조사의 토대로 관점을 정해서 그걸 해결하는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치 문제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려운 용어 같은 것들에 대한 정의를 진행을 하고 사실 확인 같은 것들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한 근거를 내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가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는 그럼 이 해결 방안의 결과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 선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에 대한 평가는 이번 시간 평가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활동지로 정리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이 활동지를 작성을 할 때 몇 가지 측면에서 잘 주의를 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지금 가치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실 문제도 확인할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여부를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치 문제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가치 해결책에 대한 근거에 대한 논리성을 우리가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서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요약한 기사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다 같이 자료 4번 보도록 합시다. 네, 잠시 읽어볼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지금 보시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의 중동 서남아시아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나라의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이 두 국가의 분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국가의 분쟁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우리가 이 기사 속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네, 서준이가 손 들어줬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는데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종교를 믿은 나라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 점차 땅을 넓혀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그걸
방어하고자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을 하면서 이 분쟁이 왜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제기와 가치 문제를 확인하는 것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번 시간에 어떤 가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것인지를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앞서 우리가 자료 4번에서 확인해 봤듯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점점 침략해 나가고 있다.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가치 문제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의 확장을 멈춰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모둠별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들도록 할 테니 두 번째로 용어 정의와 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시간 1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 드릴 테니 한번 요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먼저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3조에서 손을 들어줬는데 어떤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에 대해서 이 그림에 나오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군요. 지금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이 지역이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좀 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찾아봤어요? 네. 어떤 원인이라고 하냐면 네, 그렇죠.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예루살렘이 이 두 나라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이 왜 두 나라한테 각각 중요한지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서 이제 가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부터 확장을 멈춰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여러분 조의 모둠의 입장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모둠 활동을 하는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입장에 논리적 허점을 계속해서 찾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에 대한 대응을 좀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받아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시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조 같은 경우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이조 같은 경우에는 장벽을 세우는 것을 멈추고 이스라엘은 확장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장벽을 세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해요? 장벽이 차별로서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이 장벽을 세웠던 이유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벽이 있기 전에 발생했던 그런 테러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장벽이 없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완을 해가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모둠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오모둠은 분쟁 지역을 중립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중립 지역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팔레스타인이요?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땅이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관리하는 중립 지역이라면 팔레스타인의 의견 쪽으로 조금 더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중립 지역이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선생님의 공격을 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보고 한번 발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